우리 이제 주력주는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LG화학 기준의 변동성 범위가 나와주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5천억은 터져줘야 되겠죠. 그죠? 5천억은 터져줘야 됩니다. 5천억이 터지기 위해서는 5천억이 터지면 거래대금 5위 안에,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라면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거의 뭐 3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시장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가 이제 억눌렸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과정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 이상의 거래대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5천억 기준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50만 주, 60만 주, 68에 48이죠. 근데 현재가보다 이제 주가가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명목 가격 50만 주, 50만 주의 기준이 50만 주가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 5천억 이상이면은 그 전체 시장 거래대금에서,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정도에 놓여질 거란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이제 거래대금이 뭐 1,000억, 2,000억은 계속 터져 있죠. 30만 주 터지면은 뭐 2,500억, 3,000억에 가까운 거래량의 기준이 되는 거고, 거래대금에. 그리고 차트 기준에서 이제 아까 효성 첨단 소재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해석의 기준. 자, 보겠습니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친 거죠. 그러다 보니 얘는 못 간다, 얘는 약하다. 아니에요. 어느 기준에서, 지금 단기적인 지금의 기준에서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겠죠. 실질적으로는 얘가 약합니까 지금? 이 추세, 이런 종목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종목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런 LG화학이 지금 60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인데 600억짜리 6천억짜리 종목도 아닌데 저 3월 19일 바닥 대비 263%, 고점 대비해서는 20%나 밀려있지만 나는 여전히 263%나 수익이 나 있구나. 이런 종목이 내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묻지마식으로 올라가 있다가 꺾여져서 테마주처럼 그냥 어디 형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으로 기준이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종목의 기준에서 인식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일주 월봉 기준에, 주봉 기준에 80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하방 형성을 다 잡아놨는데, 모든 것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잘 보세요. 주봉도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변동이 나오죠. 예? 이 앞쪽에서도 딱 당겨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변동이 나오죠.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 거래대금이 없다고 해서 대형주가 폭락이 나온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변동성이 없을 때 폭락이 나오는 거는 비이성적으로 아무 내용 없이 주가를 땡겨놨다가 그 거품이 빠지는 애들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보여드려요? 셀트리온 보여드리면 IT, 좀 이따 볼 IT 같은 경우는 거품으로 올라갔나요? 아니죠. 업황이 안 좋아져서 둔화되고 밀려 내려올 수는 있지만 거품으로 올라갔나요? 아니죠. 화학 기준에서의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한테 주주하는 정책을 해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못된 짓거리 한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는 세 가지의 기준이거든요. 주식 매매는. 배당 수익과 그 다음에 명예 수익이라는 게, 명예 수익이라는 난 잘 모르겠어요. 배당 이익, 명예 이익. 근데 뭐 예전에 그 LG그룹의 고문이신 분이 고객으로 계셨는데, 회원으로 계셨는데, LG 생활건강 CEO 역임하시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셨어요. 이대 회장님의. 그래서 44년생이신가 그러셨는데, 하여간에 그분께서 이제 그 LG 생활건강 CEO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LG 생명과학 상장시키시고, 또 어디 역임하셨더라? LG 화학도 CEO 역임하셨고, 어찌됐건 그분께서는 주식을 그 당시 2007년도 당시에 한 100억 정도가 이제 그 당시 가격 돈 기준으로, 차폐 가치 기준으로 100억 정도인데 매매를 아예 안 하세요. 그냥 갖고 있는 주식이 전부가 LG그룹주, LG그룹주가 쪼개져서 뭐 GS그룹주, 거기에 이제 LS그룹주, 원래 가지고 계시는 게 다 쪼개져 있어서 그걸 갖고 계시는 게 명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배당이익, 명예이익, 그 다음에 매매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매매이익을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매매이익을 보게끔 LG화학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화학 분야에서. 그럼 주주 배당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돈 다 갖다 또 어디다 따라 붙습니까? 태양광에 갖다 태양광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붙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갖다 붙고 그거에 대해서 대주주는 좋지만 수익주주는 뭐 좋은 게 뭐 작년에 2차 전지가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니까 수익이 나서 다행이지만 그 전에는요. 제한적이잖아요. 어찌됐건 뭐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LG화학의 기준이 뭐 돈을 쏟아부었든 뭐를 했든 그게 뭐 제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뭐 꼭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 자산 가치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하면 안 되는데 어찌 됐건 LG화학은 화학 분야의 실적, 거기에 이제 LG 생명과학을 인수해 버렸죠. 그냥 냅뒀으면 LG 생명과학을 냅뒀으면 오히려 LG 생명과학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별 비이성적인 흐름이 걔도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막 시가총액 어마어마하게 형성도 있겠지. 근데 여기 숨겨져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의 매출 부분이 LG화학 매출의 이제 40% 이상 50% 가까이 매출이 형성돼요.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실적 발표까지는 제가 정리를 못 해놨습니다만 LG화학의 실적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구조. 2020년도 기준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바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2020년도의 매출 기준을 보시면요. 석유화학 부분이 45%고 전지 부분이 41%까지나 치고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작년에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사업이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의 수혜주라고 표현하는데 수혜주 또 민주당 정부의 수혜주 이런 기준은 뭐냐면 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어디다 후원하느냐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꼭 보면 이라크 전 걸프전 나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뭐 미국 방문하면은 비행기 사주죠. 그러니까 방산업체, 전통 에너지 업체 이런 쪽에 공식적인 정치 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약품. 이제 민주당 쪽은요.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IT.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IT 중내산에 헛소리들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과 빌 게이츠 그 이후에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IT 쪽 위주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또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서 작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가 미친 듯이 움직여주죠. 거기에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움직여주죠. 친환경. 자동차가 빠르게 더 아니 전기차, 수소차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아주 옛날부터 계속 있었지. 근데 그 정책 부분의 개선폭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승기 잡으면 자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환경세를 부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제 환경 기준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바뀌니까 발빠르게 다들 맞춰서 하는 거죠. 솔직히 뭐 그게 좋아서 하나? 공화당 정부에서는요. 야 장난 똥 때리니? 그러면서 공화당 정부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토정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교토정서 딱 해놓은 거를 바로 그냥 아들 부시가 야 교토정서 탈퇴.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 딱 들어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야 탈퇴. 야 전통 에너지 업체들 환경세 안 내도 돼. 막 개발해서 써. 뭘 걱정해. 정치자금 후원만 많이 해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뭐 조금 극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커진 거죠. 매출 부분의 비중도 상당히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 둘 셋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전지 사업이 끝내줘. 화학 그냥 막 그냥 진짜 석유화학 부분이 영업이익의 109%야. 100%여야 되는데 100%에서 얘 빼주고 나니까 전체 기준에 100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LG화학은 화학주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전지사업 부분의 성장성과 전지사업 부분의 이제 자산 가치 부분들, 시설 투자해 놓은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산가치 부분 전지사업 보면 이제 계속해서 밀어줘야 되니까 47%야. 저거 결국은 대주주가 살찌는 거죠. 뭐 소액주주들은 매매하고 나가잖아요. 솔직하게. 응? 그래서 결론은 LG화학 부분은 화학 분야의 그 실적 부분이 명확하게 더 가시적으로 나와주면 되는 거고,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가 불거지면 되는 거고, 정책이 개선되면 되는 거고, 제가 전지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저게 흑자 전환돼서 대규모의 영업이익을 내줄까, 장밋 빚만 나오는 거지 사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위험고지나 이런 부분을 먼저 해드린다의 개념을 잡아드린 겁니다. 근데 저 자산가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오처럼 의약품처럼 급격하게 폭락이 연출되거나 할 가능성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특히 이번 민주당 정부 들어온 이후의 흐름에서는. 결론적으로 LG화학이 약하다? 어느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들어간 고점 대비해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LG화학 굉장히 뭐 안 좋다는데요. 물적 분할 때문에 뭐 지주세 성격 때문에 할인받아야 된다. 확 그냥 막 그냥. 그 외국계에서 얘기했죠. 그 외국계가 외국애야? 우리나라애지? 젊은 친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똑같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적 분할 때문에 그게 악재다. 60만 원 깨지고 거기에 어떤 기준까지 잡혀 있었어요. 물적 분할 악재다. 또 리콜 사태까지. 그렇게 되면서 60만 원이 이탈된데 윤정동은 어떻게? 뭔 소리야? 비중 유지, 신규 편입. 우리가 여기선 수익을 안 냈습니까? 망치형부터 장학형부터 장학확인형부터 여기선 수익 안 냈겠어요? 여기선 수익 안 냈겠어요? 그러고 나서 재편입을 사실상 좀 높은 자락에 했지만 단가는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죠. 그리고 단가를 못 낮춰서 상관없어요. 왜? 아니 이따만한 장대양봉도 내주는 애요. 한 달에 36%씩. 누가 지금 36% 내달래? 10%만 올라와도 숨쉬어. 지금 뭐 흔히 그런 얘기하죠. 매도를 안 했는데 손실이냐. 아니 그리고 손실이냐고. 좋아요. 뭐 다 뭐 많은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기분이 좋아진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도주들의 흐름이 움직일 것 같아요. 주도주 저쪽에서는 네이버라는데 네이버가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만큼의 흐름까지 연동이 됐지만 여기서는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1조 7천억짜리 영업이익의 시가총액 75조라는 것은 지금 지수에서는 과합니다. 지수가 더 오르면 모를까. 그런 얘기도 다 빼고 갑시다. 뭐 답은 이런 수익이 난 이후에 이렇게 움직임 난 이후에 이럴 때 기준에 보셨죠? 대박이시죠? 이런 거 사는 겁니다. 했을 때 먹히는 거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기서는 감흥도 없어. 결론은 야 빨리 내일 종목 줘라. 이것뿐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내일 기준에서 우리가 LG화학의 기준을 50만 주를 잡았습니다. 그 50만 주를 잡은 이유는 자 최소 범위입니다. 최소 50만 주는 터져줘야 변동성의 기준이 그나마 한 번씩 나와줄 수 있다. 50만 주 부딪힌 날의 기준에 변동성 얼마? 5%. 와우 대박. 5%는 만만치 않죠. 여기서는 좀 낮아요. 그리고 이게 스타트가 된다면 앞전의 흐름의 50만 주를 떠나서 지금의 50만 주는 5천억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측할 때 지금 가격으로는 4천억 원대지만 주가가 움직이니까 앞부분에 저 줄거드린 기준에 50만 주라고 한다면 35만 주에 50만 주 해봐 얼마야? 1,700억 분이 안 돼. 올라와서 거래가 돼도 2천억 분이 안 돼요. 거래대금을 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금의 50만 주의 기준이면 얼마? 5천억 수준까지 주가가 움직이니까 5천억 수준까지의 거래대금이 든다는 거예요. 그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지금 자락에서면. 그래서 그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올라갈 때 잘 보십시오. 떨어질 때 하고. 잘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이제 지워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울 필요 없겠구나. 왜 지울 필요가 없냐면요. 거래대금을 뺍니다. 왜? 거래대금 5천억 수준을 매일매일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맞춰줘야 또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추세 범위가 나와줘야 시세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LG화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기준 보시면 5MA, 20MA 아이고 다시금 여기서부터 당겨볼까요? 자 이렇게 보실 때 줄을 그어드릴게요. 5MA, 20MA 어디에요?
5MA, 20MA 빨간색과 초록색 선을 넘기는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흐름의 양봉. 그 양봉이 나올 때 당겨서 볼까요? 그 양봉이 나올 때 캔들의 크기는 커진다. 5MA, 20MA 여기는 안 부딪혔죠. 그러고 나서 5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캔들 크기가 둔화된다. 또 주가가 눌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진다. 여기서는요 5MA, 20MA 거래량 터지죠. 이걸 놓고 보면서 들어가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서 5MA, 20MA 거래량 5MA, 20MA 거래량 이왕이면 5MA, 20MA 거래량이 그 이평선을 좀 더 넘겨주는 거래량의 기준이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거래 대금에 상관없이라도. 그러면 결국은 전체 추세는 상향의 기준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때 이후의 흐름, 줄거드린 이후의 흐름 여기까지로 당겨서 놓고 보고 여기까지로 일단 또 당겨서 놓고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5MA, 20MA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인 기준의 흐름 이후에 여기서 한 번 정도 양봉 나와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나는데 5MA, 20MA 거래가 수반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때만 5MA, 20MA 거래량 수반된 겁니다. 그리고 요때 한번 딱 부딪혀 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추세가 완전히 이제 꺾여서 내려간 이후에. 자, 그럼 동그라미 쳐봅시다. 요때 거래량이 둔화돼 있죠. 모든 종목이 다 그럴 거예요. 삼성전기도 그래요, 사실. 거래량이 둔화돼 있죠. 거래대금 5천억씩 못 맞춰주고 뭐 하다못해 3천억씩 못 맞춰주잖아. 그럼 거래량이라도 5MA, 20MA 터져야 되는데 요런 날 같은 경우 흥분하는 거죠. 야, 이제 반등 나올 거야. 제대로 나올 거야. 근데 거래가 또 없어. 그러더니 그나마 이때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 거래가 있어. 그나마 거래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5MA, 20MA 거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보다 덜 실렸다, 더 실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근에 5일, 20일 거래 평균을 넘기는 흐름이 나와야 그나마 양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나마 양봉이 아니라 변동이 커진다는 거예요. 거래 터지고 이렇게 음봉일 때도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후의 흐름 보겠습니다. 줄 많이 거놨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추세에서 오를 때와 이제 급격히 내릴 때 가격 변동, 가격 반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의 크기가 안 나와요. 이런 때. 그리고 추세가 벌써 띄엄띄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세 부분도 이렇게 좁혀놓고 보니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10%대 조금 그 범위 고점하고 꼬리 좀 빼고 나면은 10% 80만 원에서 뭐 20%로 잡을까요? 전체 크기의 범위가. 그다음부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빵빵 터지니까 20% 등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장 최근은요. 10%? 거래량은요. 완전히 대바닥이죠. 근데 이걸 왜 내일 들어가라고 그럴까? 내일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내일 왜 들여다보라고 할까? 왜 들여다보라고 할까요? 오늘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이 일정 범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내일 본장에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에서 1.68%가 움직입니다. 1.68%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아니에요. 자, 보시면 1.68이라는 것이 29, 28 보합이고 이때 한번 2%고 없어요. 이때 한번 3%고 거의 뭐 0.1% 초중반 몇 개 없죠. 근데 시간 외에서 1.68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의 흐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6,400만 주면 일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할 때는 64만 주, 6,400주 나누기 3을 해줘요, 저는. 그냥 제 계산 방식이에요. 오늘 시간에서 6,403주가 거래됐는데 나누기 3을 해주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1만 3천 주가 내일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만 주에서 22만 주 거래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1만 주에서 22만 주의 거래가 만약에 시간에서 이제 그 6천 몇백 주 이제 거래가 된 거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5MA, 20MA 거래량을 넘게 안 넘게 딱 부딪히죠. 21만 3,433주인데
이슈가 좀 더 불거지겠죠, 본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기대하는 요인은 저 5MA, 20MA를 넘기고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5MA가 20만 9천 주니까 뭐 대략 21만 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조금 더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개장 초의 기준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거래량 플러스 개장 초에 형성된 거래량을 해서 실시간으로 5MA, 20MA 거래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 또 깊이 있게 설명하면 기니까 나중에 이평선 교육할 때 해드리고. 그러면 내일 기준 거래량은 5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50만 주가 잡히면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확대될 수 있다. 얼마나? 극대웅주죠. 시가총액 60조에 달하는 극대웅주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 50만 주가 수반되면 얼마? 5% 시가 대비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5%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여기 미리 써놨어요.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윤정두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써놨습니다. 그래서 30일자의 관심 종목 기준에 LG화학이 50만 주가 터지면 5% 시가 대비해서 5% 이상의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시간에서 거래된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22만 주 정도면 6,400주의 3분의 1, 22만 주 정도면 그러면 5MA, 20MA 최근 5일과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을 넘긴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양봉의 기준을 준다. 그럼 5% 미만이겠죠. 거래량이 작으니까. 그리고 50만 주보다 작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뭐 절반이니까 절반 수준. 그럼 한 2.5%, 3%는 들어올릴 수 있다. 윤정두 논리의 기준에서. 그러면 3%라고 잡으면 38에 24, 86만 원 정도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오랜만에. 만약에 이제 오늘 실적 범위를 시간에선 그렇게 해석했지만 개장초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살짝 큰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리겠죠. 음봉으로 밀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둔화됩니다. 거래가 안 실립니다. 그럼 86만 주의 기준이면 주봉상의 기준에 어느 위치가 될까요? 이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봉의 양봉의 크기가 그렇게 버거운 수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조금만 수반돼도 5MA, 20MA를 부딪혀주고 양봉이 나온 케이스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움직임이 나온다면 LG화학도 이제 8월부터 본격적인 시세 기준으로 연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구나. 왜? IPO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IPO도.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LG화학 부분은 50만 주의 변동성 5%의 변동성의 수익까지 기대하면서 올려드리긴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다? 22만 주의 기준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만 터져줘도 추세 강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LG화학의 그 높은 수익률 작년부터 올 1월까지 그리고 사랑해요 LG. LG전자 12월 23일 날 상한가. IT 중에서 가장 먼저 또 전량 차익 실현한 LG전자가 된 거죠. 작년 10월 말 고생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LG. 제대로 된 수익 한번 냅시다. 뭐 맨날 무슨 윤정두도 거의 뭐 진짜 한 프로에게서 쓰레기 양아치 돼 있는 거지. 맨 방송 갖고 나가는 종목이 LG화학이나 이런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를 갖고 나서 윤정두가 예전처럼